저 위에 웨퍼벽에 스님들 그림 그린 거 보이죠? 저 여기 이제 안에 48분, 바깥에 56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부 우리 불교 역사에 여러분들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 예를 들면 뭐 구산선문의 스님이다, 신라 5교의 스님이다, 뭐 고구려 때 스님, 또 저 고려의 스님, 또 조선시대 스님부터 하고 또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 그런 분들이 전부 그려져 있다. 그 밑에 있는 요 그림, 벽면마다 3개씩 있는데, 여기 이제 용성 스님의 일생이 새겨져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이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맨 위 칸으로 쭉 돌아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중간 칸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에서 절로 돌아가서 끝이 납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여기가 백두대간이라 그러잖아, 그죠? 백두대간, 장안사나, 중림정사. 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그림에 저기 보면 백두대간이라고 써놨죠. 이 백두대간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안산이라고 가운데 있고 산신령이 그려져 있죠. 장안산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지리산이 있죠. 그리고 저 장안산 아래 뭐가 있다? 중림촌이, 중림마을이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천하 명당이다. 이제 그런 지형지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용선 스님이 태어나는 그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자는데 엄마가 밤에 무슨 꿈을 꿨다? 스님 꿈을 꿨어. 환성지안조사가 태중으로 들어오는,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 낚시를 가면 그 고기가 불쌍해가지고 아버지가 낚시를 해놓으면 아들이 몰래 풀어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고사리를 꺾으면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고사리 아파 했다 하는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요거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서당에 다닐 때 얘기, 서당 선생한테 배우고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자, 저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행장 읽을 때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영수님 어릴 때 꿈을 꿨어. 14대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를 줬다? 자, 마정수기를 줬다. 아까 뭐 큰 스님 손바닥에 뭐를 점을 3개 찍고 동글베기를 쳤다. 그런 얘기 하죠. 부처님이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 뒤에 어때요? 부처님 뒤에 막 스님들이 쫙 따라오는데 맨 끝에 있는 스님이 네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환성지안조사의 꿈을 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봤다? 그 교령산성 덕미람인데 뭐 원래 아는 절도 아닌데 그냥 꿈에 보고 저 부처님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거리가 제일 멀어요. 여기 있어 몇십 리 되는데 거기 뚝 갔더니 법당문을 여니까 자기 꿈에 본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조실 스님이 그 조실 스님도 이제 어때요? 또 꿈에 소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년간 행자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찾았어. 그래 잡히고 어디로 왔다? 다시 집으로 와가 이제 집에서 좀 놀다가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도로 들어갔다. 이제 그 여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데리러 오니까 어때요? 스승이 저 해인사로 보내버렸어요. 그 해인사로 가가 이제 이 덕미람에 계시는 분이 해월화상이라 그래요. 이 해월화상은 최재우 선생하고 친구예요. 동학을 일으킨. 최재우 선생이 도를 일으키긴 동쪽에서 일으키겠지만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서쪽에 와서 펴려고 와서 이 해월화상 절에 덕미람의 해월화상 조실체, 은적당이라는 조실체에 숨어서 1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동학 교전들이
동학교의 그 동경대정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다 그때 쓰여졌다. 그러가 최재우 선생이 이제 다시 경주로 돌아갔다가 잡혀가 죽고 이제 최재우를 숨겨준 죄로 어때요? 이번은 이제 채탈도첩이라 그래가 승려직이 박탈당했어. 그러고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요 밖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누가 만났다. 이 영성 스님이 거기를, 어린아이가 거기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이제 여기서 가까우니까 아버지가 찾아오는, 가족이 찾아오는 문제도 있고, 이 스님은 승려 자격이 박탈되었으니까 제자를 둘 수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이제 해인사로 보내가 해인사에 자기 동생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으로 이제 출가를 하고 계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고운사 가서 수월 장로한테서 이제 다란히 외우는, 이제 엄마니 반면을 외워가 6개월간 해가 득도하는 그런 과정. 여기는 이제 도사람에 가서 견도를 하는 그런 이제 20대 때 수행 생활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경전을 읽는, 이제 많은 불경전을 공부하고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금강산 표운사 가서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건 좀 수행하시는 그런 그림. 여기는 이제 역시 또 도사람에 가서 이제 수도하는 모습, 이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가서 이제 오도, 무학도를 성취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23살 때 이제 신라불교 초전법륜 성지인 아도모래원에서 이제 크게 깨달아서 오도를 하게 된다. 근데 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남산에 가서 보림을 합니다. 무명고성에게 9년간 그 스님을 모시면서 보림을 하고 또 복림사제에 가서 수행 정진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복림사서 정진하는 거고, 저기는 이제 이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어때요? 동안거 스님들과 이제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는 이런 모습. 여기는 다 이제 수행 정진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실로 등단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남산에서 아까 그 행준대사로부터 부처님의 법을 이제 계승하는 계승자로서의 여기 계를 법을 전승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여기 해인사 수선사에서 이제 공부하던 이런 모습, 지리산 화엄사에서도 이제 공부하던 그런 모습들이.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묘양산 산비로, 묘양산 보현사니까 북한이죠. 지금 북한의 묘양산 보현사 상비로함에서 수선회를 개최했다. 금강산 불잠에서 동안거를 했다. 그 다음에 성주암 수선회를 개최했다. 이게 전부 이제 아직 이때는 사회운동은 안 하고 전부 자기 정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주로 가리키는 그런 과정. 여기도 다 수선회 개최했어. 수선회라는 것은 이제 참선을 닦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팔만대정경 있죠. 그게 너무 비를 맞고 일부가 썩어가지고 이 장경각을 이제 전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왕궁으로부터 고종 황제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수리를 하게 된다. 여기는 이제 법천암, 덕유산 법천암 창건하는 얘기. 이건 이제 중국을 방문하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회운동에
참 이야기입니다. 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뭘로 바뀐다?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905년이 넘어가면서 나라가 일본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해인사 장경판을 수리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5억을 줬다. 그런데 실제로 수리하는데 일부 뭐 3억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2억이 어디 갔다. 이때부터 이제 뭐다?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간다? 이제 독립운동. 왜냐하면 일본이 감시를 하니까 이제 고종은 이제 1905년 이후에도 밀지를 보내가 자꾸 독립운동 하도록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줘서 장경각 불사한다 하고 하기도 하고 일부 돈은 빼가 이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나가기 시작. 방문회가 형식은 고승들하고 대화하고 이러지만 내용은 다 거기 인삼무역하는 사람하고 상의하고 연결해가 이 독립자금을 중국에다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의 스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법담을 거래하고 이제 시조산을 방문하고 이건 이제 전부 중국 이제 숭산 소림사 가서 달마전을 참배하고 이제 중국 방문을 했을 때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중국이요. 남아사 가서 이제 해능조사전을 참배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해인사에 와서 이제 미타회를 창설을 하고 역시 지리산 칠불함에서 기원종종이라는 책을 씁니다. 제일 첫 번째 영성 스님이 쓴 책이 기원종종입니다. 돌아갈 귀, 뿌리 원, 어디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정종, 바르고 으뜸되는, 바르고 으뜸되는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게 뭐예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 책은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가 불교는 뭐 귀신 같은 거 다 유교도 불교 비판하고 기독교도 들어가 불교 비판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잘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영수님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를 비판하는데 뭐라고 이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러면 뭐라고 묻느냐 그들이 뭐라고 불교를 비판하느냐 그 하나하나마다 어때요? 다 이렇게 그 타파하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책인 기원정종이다. 이거예요. 기원정종을 저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우면산, 그 우리 서초동 있는 거기 대성사라는 절 있거든요. 거기가 초막을 짓고 거기 민간인 땅인데 거기에 작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에다가 처음으로 대각사라고 하는 포교당을 짓게 된다. 전통 사찰이 아니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서울 시내는 사찰이 없었습니다. 불교 탄압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처음으로 봉익동 1번지 집을 사가 거기다가 이제 포교당을 요즘은 포교당 절을 낸다. 이런. 이게 이제 나중에 대각교당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당을 내고 이때는 이제 나라가 이미 일본에 뺏긴 1910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아서 어때요?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벌써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 불교에 반대해가지고 조선 임재정을 세우는 선학원을 건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한경북도 북청에다가 금광을 경영합니다. 금광을. 이제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스님이 금광 경영한다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하나는 생활불교. 그러니까 보시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내막은 뭐 하려고 했다? 독립자금. 그러면 금광회가 돈 벌려고 했을까? 아니. 이 전라도에 있는 이 영수님을 후원하는 재벌들, 그 당시에 큰 지주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요즘도 돈 하면 여러분들 왜 검찰 조사회가 돈 어디 간지 조사하나 안 하나? 하지. 그러니까 일종의 돈 세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 금광을 구입한다고 가가지고 그 다 장부를 그래 만들어 놓고 3년 만에 망했다. 어느 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해가지고 금광이 망했다. 이러고 폐업 신고를 해버려요. 기사도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얻으려 했다. 독립자금으로 돌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독립자금을 모으고 이제 그 다음에 한용운 대사하고 이제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밀담을 하고 최재호 선생을 손병희 선생을 만나가 어때요? 3.1 독립을 거사운동. 여기 이제 상일 독립하고 3.1 독립선언하는 태화관에서 3.1 독립선언하는 모습이고 결국은 이제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형은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똑같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죄를 받고 1년 6개월 받았는데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6개월은 그 당시의 법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3월에 잡혀가가지고 6개월간 재판을 해가 형이 확정되고부터 1년 6개월을 살았으니까 실제로 감옥에 몇 년 살았다? 2년 살았어. 횟수로는 3년 살았어. 3월에 잡혀가서 이듬해 3월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기독교인은 막 그냥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 성경이 뭘로 돼 있다? 한글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삼장역회를 조직해가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3.1 운동에 참여할 때가 56세 이렇게 되니까 바로 나오니까 바로 뭐다? 60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한갑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영성조사 영정이 그때 그려진 거예요. 그때는 나 지금 한갑 지난 지 오래됐는데 그때는 한갑이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른이 한갑 잔치를 한 것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도에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 들어봤죠? 그리고 21년도에 완전히 독립운동이 흑하사변이라고 해서 괴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도갈 때도 없어지니까 영수님이 다시 이제 이 전라도 부자들에게 돈을 얻고 그다음에 궁중에서 그때 순종비가 돈을 대줘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여기다가 이 만주에다가 700정보면 2,000만 평에 700정보짜리 농장을 2개를 구합니다. 백두산록 밑에다가. 그래가 이 선농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리랑카 출신으로 유명한 전법사가 있는데 다르마 빨라라는 스님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와서 영수님에게 사리 삼과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는 조개사에 지금 탑 속에 들어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이제 백양사 전라도에 있고 하나는 경상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사리는 아직 안 모셔졌어요. 저한테 있어요. 이제 경상도에 어디 절에다가 이제 모셔야 되는데 자 그러고 이제 영성스님 이빨에서 이제 치아사리가 한과 나와서 지금 해인사에 가면 용탑선언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영성스님 치아사리를 모신 곳이 용탑사리, 용탑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불교 이제 불일지라고 해서 잡지를 불교 잡지를 이제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는 한국 불교를 뭐다? 일본 불교와 일본 불교에 예속시키려고 강제로 스님들을 전부 뭐 시킨다? 결혼을 시키고 고기를 먹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통도서 주지가 될 수 있고 결혼을 안 하면 어느 절의 주지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도록 권장하니까 안 하면 시켜주고 저기 결혼하면 탄압한다 해도 할 사람이 많은데 하면 시켜주니까 니도 나도 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90% 이상이 나중에 다 결혼하는 스님들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다. 이래서 조선 총독부에다가 건백서, 건의서를 냅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조선 총독부한테 뭐 때문에 건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조선 총독부를 인정해가 건의하는 게 아니라 승려들을 타락시키는 거를 국가 권력이 하니까 어때요? 그걸 이제 반대하는 이제 건의서를 제출하고 여기 이제 화가원을 이제 여기 백운산에 화가원 농장을 만들어가 농사를 짓고 스님들이 다 이제 그냥 안 먹고 살고 전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선농일치를 합니다. 이때 나온 돈도 다 어디로 갔다? 전부 이제 독립자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다가 이제 교포사회, 우리 또 미국의 교포들이 있는데 절을 내듯이 만주 영종의 교포들이 있는데 절을 내가 여기서도 다 이런 게 독립자금을 이제 몰래 여기서 이제 만주에 갈 때 돈을 가져가면 잡히니까 왜 가져가냐 이래 되니까 이제 절에 시주하러 가는 돈처럼 해가 전부 독립군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대각사에는 당시에 오르가네사가 직접 배웠어가 나이가 이때가 65세든 70이 다 돼 가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오르간을 치면서 아이들에게 인류학교를 열었습니다. 인류학교를. 그러니까 불교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이를 불러가지고 상기 5개를 줘가지고 어때요? 중국에다가 김구 선생에게 파견해가 소위 홍콩 공원에 의결을 일으키도록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 불교가 계획되려면 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불교지에 투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총독부는 아무리 이렇게 의심쩍을 수상해가 뒤져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할 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말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대각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그 유사 종교라는 말이 사이비 종교란 말이잖아. 유사 종교 범주 안에다 집어넣어가 강제 해산을 시켜버려. 대각교를. 그렇게 해서 해산시켜버리고, 이제, 저기, 간판을 떼서, 그래서, 뭐예요? 경성포교원. 자, 범어사 경성포교원이라고 간판을 달고, 결국 대각교는 해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절 인연이 다 된 줄 알고, 어때요? 법을 동원 왕교제사에게 이미 전해주고,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다 해산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중국으로 가서 모택도이를 만나고, 이제 장개석이를 만나가지고 조중연합군을 결성해서 일본에 저항을 하자. 이때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하고 만주만 지배한 게 아니라 중국을 쳐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 10만, 모택동 군대 10만, 대한의사군 10,000명. 그러니까 21만 명의 항일 연합군을 조중연합군을 결성해서 일본하고 싸우자. 이제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대한의사군 1만 명 사령관으로 홍범도를 임명을 해서 이제 모아라 이런데 그 대한의사군 1만 명을 모으는 총 책임으로 안모라고 하는 어떤 약국에 가니까 약국에 아주 착실한 젊은이가 있는데 글도 잘 쓰고 똑똑하고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약국에 있어서 왜 여기 있냐니까 나라가 뺏겼는데 무슨 관리하면 뭐 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너무 착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스님을 만들어가 만주에서 대한의사군 모으는 1만 명 책임자로 파견을 했더니 이게 일본군 첩자였어요. 조선 청독. 그래서 일망타진돼 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만주에 있는 봉영천 뭐 거기 거기에 있는 독립근거지가 전부 불태워졌어요. 이건 내가 찾아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 위치 불타버린 위치에 동네 사람 부르기를 절단불락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영성 스님은 결국은 열반에 드시게 됐다. 그 열반에 드실 때 이제 어느 해인사나 범어사나 어디 절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가 열반에 들라 했는데 아무도 방을 안 빌리죠. 왜? 일제가 압력을 넣어가. 그래서 대학사에서 결국은 유운 13억 10가지 유운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다. 이런. 그 유운 10가지가 뭐냐? 이제 복을지의 뿌리를 지켜야 되죠. 가야불교 처음 도래지, 고구려불교 처음 도래지, 백제불교 처음 도래지, 신라불교 처음 도래지를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경주 남산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철룡사를 잘 갖고 와라. 철룡사라는 것은 이 절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이 절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런 절. 이렇게 해서 10가지 유운을 남기셨다. 그래서 이제 영스님은 이제 사리탑은 해인사에 세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개성해서 불심도문 스님께서 그 10가지 유운을 지금까지 실현해 오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인도 네팔에 대성사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생가터도 복원하고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여기 영성조사 기념관은 뭐냐면 그분이 쓰셨던 원고, 출판한 책, 쓰셨던 물건 이런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쭉 내가 가면 뒤따라와서 한 바퀴 돌고 나가겠습니다. 자, 영성조사님은 1864년에 출생하셔서 1940년 해방되기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나이로는 77세, 한국 나이로. 자, 여기는 앞에 있는 것은 영성 스님의 동상이고요. 여기 이제 가면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설명했으니까 따라 안 보고 여기 이제 불상이 세고 있는데 이게 환성지안조서가 모시다가 영성 스님이 계승해서 모신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본 불상이 이 불상이에요. 여기는 영성 스님이 쓰던 불자, 죽비, 바로그릇 이런 거예요. 등잔불 이런 거고 여기 뭐 요령 이런 거 쓰셨고 목탁, 염주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하신 글, 쓰신 글, 출판한 책 이런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나중에 보시면 영성 선생님이 다녔던 행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하러 한국으로
중국 만주로 상해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여기 이제 3.1 운동 이제 손병희 선생하고 이제 3.1 독립을 선언하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출판한 책들 여기 쓰신 원고 같은 게 여기 있네. 민간인지불사가 이 대각사라는 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출판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경 배우고 있죠? 상력과의 건강경 하는 거 배우고 있잖아, 그죠? 그게 영선 스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그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건국 공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해방이 되자 김구 선생이 들어와서 상해 임정 요원들이 다 대각사를 참배하고 영수님께서 주신 돈으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대학사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는 이런 장면들. 요거 저녁 먹는 요 장면 말고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있다는데 그거 못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새로 누가 소장한 걸 발견했는데 임정요원 30여 명이 대학사에서 쫙 우리 기념사진 한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위에 그림을 쭉 가면서 팔상록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을 8폭의 그림으로 그린 걸 뭐라고 한다? 팔상록. 그러니까 저 도설천 내영궁이 계실 때 도설 내의상,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비랑강생상,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산 수도상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일생의 표현이 있고 밑에 그림은 시부도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표시해 놓은 그림을 뭐라고 한다? 열십자야, 15도 소그림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는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흰 코끼리 태몽꿈을 꾸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위에 그림은 태몽꿈을 꾸는 그림. 코끼리가 갑자기 뱃속으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아쇼카 나무 가지를 받고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옆구리에 뭐 아기가 있나? 있네. 믿거나 말거나. 요거는 이제 무슨 그림이냐 하면 이제 소를 찾아 나가는데 아무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대체 어디 있나 이러고 이제 두리번거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다 두 번째 뭐를 발견했다? 소 발자국을 발견했어. 이 발자국 흔적, 소는 안 보이고 발자국을 발견해서 이거 따라가면 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없노. 세 번째는 이제 발자국을 막 따라가니까 뭘 봤다? 소꼬리를 봤어. 이제 소를 발자국은 흔적만 봤지 직접 보지는 못해 이제 소꼬리를 본 거예요. 위에는 뭐다? 사문 유관상. 이제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가 뭘 봤다?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고 그 다음 누굴 봤다? 수행자를 봤다. 이거는 이제 수행자를 본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잡아 당겼어. 소를 잡았어. 잡으면 소가 저항할까 순순히 따라올까? 저항을 했지. 그래가 이제 소를 이제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만나고 법을 알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항이 지금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
여러분들 대부분 솥불에 치어가지고 나가 떨어진 수. 여기 이제 유성출가, 이제 성문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육령고행상이요. 설산소도상.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수자타의 공양을 받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내란자라 강변에 가서 이제 성도하기 직전에 마왕의 세 딸이 뭐 하는 거다? 유혹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서 그 이제 항마상, 수화항마상이 아시겠어요? 이제 수화항마상을 해가 성도를 하셨어. 성도를 하시고 이제 어떤다? 이제 설법을 하시죠. 그래서 다음에 오비구에게 뭐다? 설법하는 상이 나온다. 그 여기는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쏘하고 막 힘겨루기를 해서 겨우 이제 소를 어떻다? 길을 들였어. 그래서 이제 소를 기르는다. 아시겠어요? 이제 항복을 받았어. 받고 이제 소를 기르는 이제 보림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소를 타고 어때요? 집으로 돌아온다. 소 찾으러 갔다가 이제 소를 찾고 이제 거꾸로 이제 소를 타고 이제 집으로 유유히 돌아온다. 그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계속 소 생각해야 되나 소를 잊어야 돼. 이제 소를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 망우 소를 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를 얻었으면 도를 잊는다. 금강경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뭐해라? 버려라. 이래. 그러면 이제 텅 빈 자리로 돌아간다. 텅 빈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이제 오비구에게 법을 설한 상. 이제 그래서 이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무슨 상이다? 초전법륜상, 그 다음에 이제 열반상이에요. 인멸구시라. 열반상인데 열반하기 전에 이제 그림이 세 가지. 선불교니까 아까 삼처전심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저 위에 보세요. 밑에 거 이거 그림은 보지 말고 저 위에 보면 가섭존자하고 뭐다? 자리를 둘러 나누죠? 네. 그러니까 다자탑전 분반자의 그림이에요. 자, 위에 부처님 상부터 먼저 보면 이건 뭐다? 여마미소. 아까 설명했죠? 여마미소상이고 저건 뭐다? 곽시상부. 그러니까 곽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건 무슨 상이다? 열반상이다. 그렇게 해서 일생은 끝이 나고 여기는 이제 잊었어. 그러면 이제 이 제일 처음처럼 본래 자리로 돌아왔어. 처음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때는 사람이 소를 찾으러 다녔잖아. 소가 어디 있노? 이래 찾았는데 이미 소를 찾고 돌아와서 똑같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다? 일상생활. 여기 이제 초가집에 연기도 나고 새도 날고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뭐다? 도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당 안에는 설명을 빼먹고, 왜냐하면 큰 스님이 지금 기다린대요, 나를. 그래서 이제 저 생가터만 가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성 스님, 용선조사 생가고요. 여기 비석이 쭉 있는데, 비석은 첫 번째 건 뭐다? 용성 진종조사 행적 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성 스님의 제자인 동원 왕교조사 행적 비명. 그 다음에 여기는 불심 도문법사 행적 비명.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중림정사가 어떻게 창건됐느냐는 창건 과정,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스님께서 요 다음에 내 거부터 먼저 세운다 해서 내가 극구 반대를 해가 빠졌습니다. 자, 요 들어올 때 이제 대문간에 있는 집을 행랑채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쓰고 창고로 쓰고 그런 거고요. 이제 보통 시골 조그마한 집은 뭐란다? 상칸 툇집이라 그러죠. 근데 이건 5칸 집이에요. 5칸 집. 예. 자, 요 영정 사진이 아까 영성 스님 환갑 때 아시겠어요? 찍은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옛날에는 사진으로 남기기보다는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해놓은 게 지금 남아있는 이제 대표적인 영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박사를 드립니다. 이게